네트에서 셔틀콕이 날아가는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네트 높이만큼 또는 더 아래쪽으로 잘 눌러져서 가는지 공격과 수비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짱아, 안녕하세요. 콕콕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스민턴 아카데미 김경태 코치입니다. 이제 수비를 하다가 공격 전환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드라이브인데 게임 중에도 이제 드라이브를 우리가 레슨할 때는 준비한 상태에서 뭐 포핸드, 백핸드로 치는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드라이브를 쳐야 될 때도 있고 라운드로, 그리고 여기서 칠 수 있는 공인데 또 백으로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약간 밀려서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달라 들어가는 드라이브도 있을 거고,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드라이브 준비를 해주는 게 효율적이고 드라이브 준비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그런 레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드라이브를 치기에 좋은 또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워낙에 드라이브로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 라운드를 칠 수 없는 자세인데 조금만 낮추면 딱 좋아가지고 네,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또 플레이여서 이런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제자리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진과 후진이 있죠. 그쵸. 운전을 하다 보면 전진과 후진을 하듯이,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언제 앞으로 달려들고 또는 언제 조금 물러나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를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워보러 가실게요. 약간 상급자로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 때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레슨을 받다 보면은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스매싱하고 드라이브를 치는데, 자 드라이브 쳤으면 들어가라. 저희도 뭐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있고, 배울 때 이렇게 자 보시면은 드라이브 치는데 자 들어가세요. 그럼 막 이렇게 들어가는 레슨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드라이브를 쳤을 때 들어가는 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친 드라이브가 어떻게 갔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떴는데 들어가면 다시 상대가 더 좋은 공을 치기 때문에 몸에 맞거나 저희가 공격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맞고 이렇게 들어가라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드라이브 또는 저희가 수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수비를 잘 쳤으면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그 잘 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잘 친 기준은 항상 네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네트에서 셔틀콕이 날아가는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네트 높이만큼 또는 더 아래쪽으로 잘 눌러져서 가는지 공격과 수비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이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계속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든 공격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볼이 낮게, 네트보다 비슷하거나 낮게 잘 갔다면 공격을 시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드라이브나 수비를 했을 때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의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드라이브를 칠 때는 네트보다 올라가면 약간 수비적으로 오히려 물러나줘야 되는 거고, 같이 맞드라이브를 치고 있을 때도 그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가 오히려 더 좋은 공을 치고 들어오게 되면 공은 계속 뜬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갑자기 이제 수비가 됐죠. 이런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상대는 들어오고 내 볼은 뜨는데 나는 이 자리를 지킨다면 상대는 자꾸 더 빠른 공을 치니까 수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상대가 오히려 공격권을 먼저 잡아가지고 우리 볼이 계속 뜬다면 뒤로 빠져주는 거고, 한 번 밀렸지만 그 다음 볼을 내가 잘 쳤어. 그러면 다시 또 공격권으로 이어가고 상대가 어때요? 수비로 이제 이어지는. 이렇게 순간적으로도 공격과 수비가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할 때는 내가 이 네트보다 안 뜨게 잘 쳐야만이 공격으로 갈 수가 있고, 자 백핸드로 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을 치다가도 잘 쳤을 때 내가 공격 기회를 확실히 잡고 싶다 그러면 라켓을 들어서 포핸드와 라운드 스윙을 적절히 활용을 해줘야 돼요. 드라이브 잘 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면 포핸드가 더 강하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작이 너무 일어나거나 스윙이 커지면 아무리 좋은 공이 와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스윙하기가 어려워서 네트 높이만큼 낮춰서 스윙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브 잘 치고 라운드 바꿔서. 그렇죠. 들어가세요 근데 계속 백으로만 들어가면 이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저쪽은 포핸드인데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 왼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반대쪽일 경우에는 백에서 빨리 라운드로 전환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백핸드로도 이거 가능한 사람 뭐 한 명 있지 않나요? 그 정도 백핸드 치면은 백으로 밀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백핸드로 만들어주고 포핸드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쳤다 그러면 라운드 바꿔서 들어가지만 가다가도 또 떴어. 그럼 빨리 백으로 바꿔서 수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아 내가 레벨이 좀 많이 올라왔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스트로크 한다면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잘 쳤을 때 조금씩 밀고 들어오고 상대도 수비가 되죠. 수비가 되다가 떴는데 밀고 들어오면은 다시 이런 앞뒤의 흐름과 스텝을 잘 활용해주고 내가 친 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 상대가 스매싱을 때리면 앞에 저 전위 플레이어가 또 잡으려고 할 거예요. 앞 사람한테 잡히거나 볼이 뜬다면 똑같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 쳤어도 계속 수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내가 수비를 좀 과감하게 드라이브로 때렸는데 앞 사람이 놓친 볼을 상대가 아래에서 잡거나 또는 잘 들어가서 드라이브가 공격적이지 않다. 자 보시면 아래를 잡았을 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김종택 코치님이 툭 커트식으로 나서 상대가 아래를 잡았다 하면 공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같은 상황이에요. 쳤는데 아래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이어갈 수 있죠. 수비에서 바로 공격 전환. 이렇게 커트가 아니어도 내가 친 볼을 자신 있게 드라이브를 잘 쳤는데 상대가 완전한 좀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한 공격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좀 낮은 공격 자세여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상대가 완전히 위협적인 공격만 아니라면 드라이브를 쳤을 때 공격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친 볼이 수비를 잘 치려고 했지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수비로 이거를 받아내서 좀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